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또 특히나 이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 청약에 대한 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도 나도 청약에 도전하다 보니까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우습게 이 청약 경쟁률이 형성되곤 있는데요. 그래서 묻지마 청약을 할 정도로 이 청약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약이라는 것을 잘못 청약을 하게 되면은요, 기껏 당첨됐어도 이 당첨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장시간 재당첨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청약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약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이것만 알고 하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 청약 제도란 무엇인가이에요. 자, 주택 청약 제도는 이런 겁니다. 청약에 관련된 예금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예요. 즉, 요즘에 신축으로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은요, 이 청약 제도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꼭 이 분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공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 청약 제도를 이용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 청약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청약 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역시 알아봐야 되겠죠. 청약 주택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국민주택이고 또 하나는 민영주택이에요. 둘 다 아파트인데 종류가 살짝 다릅니다. 자, 우선 국민주택은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민간에서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공급되는 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고요.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안이라든지 자이, 아니면 힐스테이트, 이런 민간 건설 업체들 있죠. 그 민간 건설 업체들이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통장의 종류는 현재는 크게 4가지인데요. 사실 4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주택청약 종합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5년 이후로는 이 주택청약 종합통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에 있는 세 종류의 통장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 이 아래쪽에 있는 통장들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종류를 설명드리면요. 우선 청약저축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가능한 이 청약통장을 일컫고요. 자, 두 번째 청약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때 필요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청약통장이 조금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틀렸습니다. 자, 현재는 이 주택청약 종합통장으로 모든 종류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택청약 종합통장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을 했을 때 이 당첨자를 가리는 거는 순위에 따라서 가리게 돼 있어요. 물론 동순위에 여러 명이 접수를 했다면 그 순위 내에서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순위 요건을 갖추셔야지만 그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그 분양주택에 위치한 지역이 청약과열지구 혹은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여기에 동시에 납입 인정 회차가 24회 이상 돼야 됩니다. 이 납입 인정 회차라고 하는 거는 매달 한 번씩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24회, 그러니까 24개월, 2년 동안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적용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축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기 지역이 아니라 좀 비인기 지역. 그러니까 청약을 해도 막 경쟁률이 높지 않거나 혹은 경쟁률이 미달되는 이런 지역들이 보통 위축 지역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개월 또 납입금액 인정 회차 1회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납입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1순위가 되기 굉장히 쉽겠죠. 자,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약 과열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이 위축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이고요. 또 납입 인정 회차는 12회 이상 납입을 하시면은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했거나 혹은 납입 인정 회차가 6회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2순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이 민영주택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 과열지구와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역시 가입기간은 24개월이 경과해야 하고요. 여기에 납입 금액이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 청약 예치 기준금액은 제가 뒤에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1순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위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이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수도권 지역, 이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위축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12개월, 또 역시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위축 지역이 제외된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여기에 역시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은 1순위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보여드린 국민주택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민영주택하고 이 2번 항목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내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는 것인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내가 1순위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청약 지역별 기준 금액인데요. 자, 이거는 보면은 면적별로 또 지역별로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우선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그 주택의 면적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위에 보면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하려는 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수원시에 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 예치 금액으로.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지역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당첨자 선정 방법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이 다음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전용 40제곱미터 그 이하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40제곱미터 이상에 청약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용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순위에 경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또는 이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이 저축 총액으로 순위를 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저축 총액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납입 인정 금액, 즉 1회에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까지도 납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설사 매달 50만 원씩 청약통장에 입금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 총액이 1,200만 원이다 하면 매달 10만 원씩, 10만 원 이상씩 10년간 부었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저축 총액 아무리 많이 붓는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매 회차별로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 방법 중에 이 민영주택입니다.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1순위 전용 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1순위에서 당첨자가 미달되었을 때는 2순위 신청자 중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규정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이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죠.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100%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2순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1순위 적용 요건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1순위를 채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가점제 및 추첨제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이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제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나 투기과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권, 뭐 인천권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권에서 수도권, 이 서울과 인접한 이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0% 가점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평형으로 33평형, 30평대 이 아파트를 내가 당첨받기 위해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청약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75%가 가점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40% 정도가 가점제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또 약간 규정이 다르거든요. 적용 비율이. 자, 함께 보도록 하면 똑같은 민영주택에서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주택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는 50% 이하가 가점제입니다.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50%가 가점제예요. 자, 청약과열지구는 30%가 가점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공급되는 이 아파트들 청약에서 대형 평수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대형 평수들의 경쟁이 왜 센지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가점제가 50% 혹은 30%인데 나머지 50%나 70%는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즉 40평형대 이상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추첨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굉장히 낮죠. 이런 가점이 낮은 젊은 분들도 정말 운만 좋다면은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과 같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가점이 낮은 분들을 위한 방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약 가점표인데요. 청약 가점은 총 3가지 항목을 보고서 가점을 매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예요. 세 번째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입니다. 이 3가지의 총점을 합친 만점은요, 총 84점인데요. 자, 우선 무주택 기간 점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인 15년 이상이 32점이에요. 근데 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했을 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이 무주택 기간이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만 30세 혹은 만 30세가 넘어서 결혼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만으로 45세가 돼야지 32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부양가족 수인데요. 이 부양가족 점수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가장 최저점이고요. 가장 많은 6명의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35점 만점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나 이외에 나와 같이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나, 자, 혹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건데요. 만점이 6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6명 이상이면은, 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거나 부모님까지 양 부모를 모시고 사셔야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점을 획득하기가 어려운데, 부양가족 중은 어쨌든 이렇게 6명 이상 돼야지 최대 점수 35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약저축 가입 기간인데요. 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가장 낮은 6개월 미만에서부터 가장 높은 15년 이상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15년 이상이 넘으면 최고점인 17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2살 혹은 3살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현재 뭐 30세다.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뭐 27년, 28년씩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2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가입 시기는 자녀가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그때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빠른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입 기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청약에 대한 기초부터 청약 가점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 이 청약이라는 게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청약 제도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모르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낳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약 제도, 오늘 설명드린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청약 제도 중에서도 일반 청약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가점이 설사 났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이 특별 분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